네, 안녕하세요. 국립통일교육원 권숙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기자단 최혜진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국립 DMZ 자생식물원입니다. 네, 이곳은 강원도 양구라는 곳인데요. 50년 동안 민간인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자연들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자연 생태계들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안 그래도 보면서 느꼈는데 자연도 너무 예쁘고 풍광도 좋아서 오늘 체험 활동이 정말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희귀 식물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식물원을 가면 그 야생 식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에 들어가면 자생식물들을 하나하나 잘 관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북 간에 어떤 측면에서 산림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MZ 자생식물원에 근무하는 윤정원 연구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DMZ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두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나요? 여기 산림청 국립 DMZ 자생식물원은 2009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곳이 생긴 설립 이유는 뭔가요? 여기는 DMZ 일대와 그리고 접경지역 일대의 산림 생태계 보전과 훼손지 복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시원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라인 자체가 저기는 철탑이 있어요. 이게 방청탑이라고 국방부에서 이 교란 목적으로. 초조망도 되게 거기 DMZ처럼 실제로 해놓은 네. 것 같아요. 와, 풍경도 정말 좋고 정말 넓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DMZ 자생식물원에는 총 8개 전시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워가든이고요. 그리고 희귀특산식물원, 습지원, 북방계 식물 전시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있는 여기 공간은 워가든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철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평화의 종탑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상흔과 아픔을 일단 구조물과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DMZ의 역사를 이 자생식물로 전시해 놓은 공간 같아요. 정원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이런 철조망을 보니까 가슴 한켠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뭔가 꾸며놓은 듯 꾸며놓지 않은 모습들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네요. 네. 그러면 다른 전시원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북방계 식물 전시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북방계 식물이라 하면 예전에 빙하기 때 위에 있던 식물들이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미처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잔존해 있는 식물들을 북방계 식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DMZ 쪽에 북방계 식물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나 극동지방 쪽에 있는 그 북방계 식물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색 있게도 북한 식물도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보는 식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보는 식물들이라 그런지 하나하나 다 QR코드를 찍어보게 되네요. 이거는 산솜다리라는 희귀 식물입니다. 여기는 그럼 희귀특산 식물원이네요. 네, 희귀한 식물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특산 식물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사람 손에 닿지 않는 식물들이라 그런지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산솜다리 말고도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네, 처음 보는 식물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라부추, 제주도 쪽에 있는 녀석입니다. 제주도 한라부추. 네. 그래서 한라부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다장 쑥부쟁이가 이런 색깔입니다. 교수님, 북한의 산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북한의 산림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땔감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벌목을 많이 하고 개간을 많이 해서 굉장히 항폐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가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벌목한 북한의 그 산림이 우리나라의 축구장 33만 개를 합친 규모와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산림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가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산림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산림 보호를 해온 것을 언급해 보면 특히 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2012년부터죠.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산림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든 당, 군, 정 모든 이 인민들이 이 산림 복원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 보호 계획, 총 계획도 세워서 체계적으로 산림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내용들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있어서 산림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북한에도 산림이 많이 항폐화되어 있어서 자연재해의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북한도 산림을 보호하거나 또 관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북한의 기후 변화 문제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기후위기, 환경변화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요. 북한에 비가 많이 오면 댐을 무단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 주민이 6명 사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댐을 무단 방류해서 우리나라 접경 지역이 침수 피해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산림이 항폐화되어 있으니까 야생 동식물들이 먹잇거리를 찾아서 남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지난해부터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원인을 그 북한의 야생 동물들이 남하하면서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기후위기나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북이 함께 산림 협력을 했던 사례는 없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과거이긴 한데요. 한 3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1991년도에 남한과 북한이 맺은 매우 중요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서 2조에 보면 남북이 산림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 14정상선언이라든지 또 2018년에 평양 공동선언이라든지 이러한 내용 속에서도 산림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되다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남북 간에 대화가 없는 시절이 되면 좀 중단되거나 멈춰지거나 이렇게 되다가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북한의 산림 복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북한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림 복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어지는 나무보다 땔감으로 활용되거나 훼손되는 나무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황폐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5년에 아마 산림 복원 10개년 계획을 아마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업이랑 임업을 같이 하는 농업 복합 경영을 이렇게 추진을 하였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경사 사면에 이렇게 그 지역을 이제 계단식의 밭수를 이제 활용해서 일단 침식을 방지하는 그런 복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양묘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산림 협력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산림협력은 북한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남북이 함께 협력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탄소 중립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북한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부분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탄소 중립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자생식물원은 북한의 산림 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산림청에서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뭐 묘목 생산이나 뭐 종자나 뭐 관리 기술 개발 쪽으로 추진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산림청과 동참해서 지금 자생식물 위주로 종자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증식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DMZ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는 DMZ 일대를 조사나 보존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된다 보면 나중에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한 북방계나 북한 식물을 보존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을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나요?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양구에 와서 이렇게 쉽게 보지 못할 식물들을 봐서 너무 뜻깊은 하루였어요. 네. 남북한의 산림 협력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좀 있나요? 네. 남북한 산림 협력을 위해서는 남한 따로 북한 따로가 아니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시급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산림 협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통일이 조금 빨리 되어야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여기 평화의 종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소중한 영혼들을 담아서, 또 남북 통일의 영혼을 담아서 종을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산림 협력에 대한 우리 염원도 함께 담아서 쳐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염원을 담아서 쳐보겠습니다. 네.